원래 우리가 그냥 아는 방식대로 복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이만큼 걸릴 거예요. 네. 그 시간을 최소 10분의 1로 줄여드릴게요. 진짜요? 최소 10분의 1이고요. 그게 될까요? 아는 방법이 아닌데? 아니 사기꾼 돼서 온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말- 아니 사기꾼 돼서 온 거 같은데? 일단 들어보자. 그럼 지금 빨려 들어보고 들어간다. 판단하겠습니다. 최소 10분의 1이고요. 정말 빠른 경우에는 100분의 1까지 갑니다. 아이 됐어 접어.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요즘 뭐 교육에 대해서 좀 뭐 새로운 다짐이라든지 뭐 아이의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아이가 공부를 크면 클수록 지금 더 안 하려고 해서 자꾸만 초조해지고 네. 지금까지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얘가 안 하는 것인가 좀 늦게 시켰어야 했던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는 딱 그 시기라는 거를 네. 오늘 나오신 전문가께서 네. 딱 3학년 됐다고 하니까 어. 아,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시겠네요 라고 하셨었어요 좀 전에. 딱 이게 이제 갈림길인 것 같아요. 공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른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되는 건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걸 벌써 정한다는 아니 게 자꾸 공부 안 한다 그러고 숙제 안 한다 그러고 할 때마다 막 힘들어하니까 이 길이 아닌 것인가 이런 고민에 오늘 빠지죠. 다른 내용이긴 네. 한데 이분한테도 이 부분도 좀 초반에 살짝 네. 좀 상담을 받아봐야겠네요. 아마 저희 같은 부모님들 많으시고 지금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공부해. 머리가 너무 컸어 이것들이. 맞죠? 머리가 컸어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했냐면 지난번에 우리 그 인지과학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오 김성태 박사님. 기억나죠? 그래서 조회수도 이제 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죠. 이분이 그 주시는 플래너와 함께 일찍 일어나서 함께 습관 잡는 그런 챌린지를 또 무료로 열어주셨던 분인데 굉장히 좋았어요. 의미 있는 챌린지지만 우리는 하지 못했죠. 우리는 못했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네, 오늘도 또 재밌는 챌린지와 함께 무료로 또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와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컨텐츠의 제작을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죠. 수많은 요청 끝에 위치 확인 기능이 추가된 2025 공부폰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완벽히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기능만을 제공했던 기존 공부폰과는 달리 이제는 아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의 현재 위치부터 거리, 배터리 잔량, 과거 위치 기록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기존 학습 기능은 그대로 실시간 위치 확인까지 가능해진 2025 공부폰 끝판왕. 이미 정보 빠른 엄마들은 다 아는 공부폰인데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100% 인터넷과 데이터가 차단되는 노란마켓 공부폰을 소개합니다. 네, 이번에 아이 위치 확인 앱인 오디아가 내장된 새로운 2025 공부폰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현재 위치, 거리, 배터리 잔량, 과거 위치 기록 등이 표시되기 때문에 아이가 집 밖에 있을 때도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노란마켓에서 개발해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실패했지만 첫 핸드폰 무조건 이걸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꼭 고정 댓글 링크나 노란마켓 공부폰으로 검색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 첫 스마트폰은 노란마켓 공부폰으로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애를 근데 한 10살까지 키우고 나니까 둘째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답이 좀 보여. 근데 우리가 좀 부모들 중에서 네. 실천력이 좀 약하지 않나? 우리 좀 그렇지 않나? 우리 다짐은 되게 잘하잖아. 쉽지 않죠. 네. 한번 이분께 또 여쭤보도록 하죠. 우리 아이작 교육그룹의 대표이신 김성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네.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거 챌린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겠다고 신청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끝까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2,000명 훨씬 넘는 분들이 진행을 해서 진짜요? 이제 그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아침마다 이제 아이들이랑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덕분에 엄청 바쁘고 엄청 고생 좀 했습니다. 아이고. 그분들이 다 가서 진짜로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챌린지를 하셨어요? 학생들이 아침에 이제 7시에 만나가지고 30분 동안 이제 멘토링도 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플래너를 우리가 왜 작성해야 되는지 좀 더 나아가서는 너 어떻게 살 거냐? 무슨 중요하지. 생각으로 살 거냐? 그치, 그거 진짜 중요하지.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일어나서 뭐 따라 하겠어?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뭐 듣겠어? 아, 왜냐면 애들은 해요. 내가 얘기해도 잘 안 듣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잘 듣습니다. 맞아요. 애들은 해요. 부모가 문제인 것이지.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초통령의 어떤 기질이 있는지 초등학생 앉혀놓고 뭘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저한테 그런 탤런트가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 이상하게 교주처럼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 심어주시는 건 아니죠? 인생 똑바로 살아라, 공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아, 우리 아이 진짜 맡기고 싶다. 나는 솔직히 자신은 없어. 근데 이야기 들으면서 공짜라고 하니까 2,000명 넘게 몰려갔다는데 우리 광고 제품들도 좀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공부하기 전에 공부해야 할 4가지 공부법이라고.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기 전에 공부해야 할 4가지 공부법. 그러니까 공부를 뭔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비법을 알려주시는 효과적으로 건가? 공부하는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예를 들어서 네. 수영을 배우러 가요. 네. 그러면은 수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숨 쉬는 법을 다시 한번 배우잖아요. 그쵸, 호흡법. 물속에서 숨 어떻게 쉬고 어. 물속에 어떻게 하면 떠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힘 주면 가라앉으니까 힘 빼는 연습도 하고 수영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물속에서 네. 뭘 할 것인지. 그리고 뭐 골프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붙일 때도 다 배우고 스키 네. 탈 때도 배우고 뭔가를 시작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 배워요. 아. 그런데 수학을 공부할 때는 그냥 바로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연선. 맞아요. 그냥 아이들한테 1 더하기 1 얼마야? 2 더하기 1 얼마야? 이런 것들을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부라는 걸 시작할 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데 공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되는데 와. 내 머리를 쓰면서 공부를 할 건데 내 머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요. 저 지금 좀 소름 돋는 게 하다못해 풋살 하더라도 풋살 열심히 하시죠? 기초부터 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 얘기 듣고 지금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거네. 그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그 동기부여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애들이 지금 진짜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도 숙제하면서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 왜 계속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기는 맞네. 하기 싫은데 이걸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너가 공부 말고 다른 걸로 돈 벌어먹을 자신 있으면 그거 찾으면 내가 공부 안 하게 해줄게 했거든요. 야, 이게 어찌 보면은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치는 거지만 동기부여도 그래, 될 것 같고. 되게 중요해. 아니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냥 어떡해? 우리 아이들을 어. 수영도 못하는데 물속에 던져놓고 빨리 알아서 해야지, 그치? 떠서 수영하는 애들은 가는 거고 나머지는 가라앉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전 세계에서 네. 가장 공부 잘하는 모이는 대학교들이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네. 그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학부를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수강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네. 필수 과목들인 거죠. 네. 그 가운데 Learning How to Learn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을 모든 학생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공부 잘했으니까 하버드를 간 거잖아요. 그쵸. 걔는 방법도 알고 있잖아. 그쵸. 근데 또 배워? 걔네들한테 다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위에 또 다른 게 있나? 근데 그 방법들을 그냥 마음대로 막 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교수님들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방법들을 잘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하버드생들 중에서도 미리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잘 활용하라고 알려주는 그런 수업들이 있단 말이죠. 와, 진짜 박사님 진짜 말 잘한 게 지금 하버드에 갑자기 내 마음이 확 가네 진짜. 침 튀겼어요? 아니 하버드 네. 색깔로 입고 왔네 내가. 그러면 네. 그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네. 하버드에 간 사람들도 공부법을 배우는데 그럴 거 아니야. 하버드 안에서도 어쨌든 그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할 텐데 그 먼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기 편한 대로 하는 공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기 편하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덜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덜 힘드는 건 뇌를 덜 쓰는 공부들이 대체로 덜 힘들어요. 네. 예를 들어 본다면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 너무 이해가 다 쉽죠.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는 사람들, 뭐 강사나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내용도 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해시켜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알겠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죠. 네. 학교에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들을 땐 알죠. 그리고 책 보면 책 읽어 나가면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행간의 의미를 또 파악해야 되니까 네. 읽어보면은 그냥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건 요거구나.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공부가 좀 된 것 같아. 보니까 알겠어. 이 상태에서 멈춰버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복습을 할 때 그냥 또 읽어보고 또 들어보는 공부를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인강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아무 때서나 다 들을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의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명한 선생님들의 수업들 네. 이제 돈 얼마 안 내면 다 들을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아이들이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립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기 싫잖아요. 특히 수학이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공부가 딱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뇌를 잘 쓴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아주 가볍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가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 뇌를 너무 안 쓰게. 나 오늘 좀 소름 돋은 게 뭔 줄 알아요? 이건 어른들도 진짜 들어야 된다. 뭐예요? 박사님 지난번에도 말 잘했지만 방송이 늘어서 맞아. 맞아. 뇌를 말을 진짜 너무 잘하시네, 지금. 지난번에도 잘했는데 야. 더 잘하잖아 지금. 큰일 난 게 뭔 자극 줄 알아요? 받았어요? 다음에 여기 앉아서 진행을 해. 아니, 진짜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어제도 저희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엄마, 사람의 뇌를 다 다르게 쓴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10%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맞아. 그래서 너도 지금 이렇게 수학 문제 풀 때 짜증난다고 대충 풀고 그러면 그건 너의 뇌의 10%만 쓰는 거라고. 너가 막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고 막 그랬을 때 어려운 게 풀리고 그러면 이제 뇌를 많이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냥 뭐 또 이렇게 듣고서 가더라고. 실제로 딱 말씀하신 그 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미국 행동과학 연구소라는 국립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한다거나 학습을 교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러닝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는 공부했을 때 가장 효과가 낮은 거. 맨 밑에는 가장 효과가 높은 공부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면 갈수록 머리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공부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가 안 좋은 게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거. 그냥 끝나는 거. 교실에서 그냥 선생님 설명하고 나는 노트 필기도 하고 그래봤자 이것은 기억될 비율이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2주가 지난 다음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5%. 그거보다 딱 2배 높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책 읽는 거. 책 읽기. 그러니까 강의 듣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게 그래도 머리를 좀 더 많이 쓴다는 거고 그게 10% 수준인 거예요. 네. 책 읽는 게요? 책 읽는 게. 그것도 어려워하는데 요즘 애들은 가장 높은 게 뭘까요? 가장 높은 거? 혼자서 읽고 혼자서 푸는 거? 혼자서 푸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네. 가장 높은 건 옆에 친구 앉혀놓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또 아니 주눅 그래서 진짜. 저 외고 다닐 때 외고 출신이라 말씀드렸죠. 네. 우리 반에 1등인 아이들 남자 여자 한 명씩 있었는데 네. 늘 애들이 뭐 풀다 뭐 안 되는 거 걔한테 가져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걔가 쉬는 시간에 설명해줘요. 얘는 이거 설명해주면서 더 공부법이 좋아지는 거야. 맞아. 자기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100% 자기가 이해를 해야지 남도 가르칠 수 있는 나는 거니까. 근데 왜 안 갔냐면 걔가 설명해 준 거 그것도 못 알아듣겠다. 아니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는 이제 안 거 같아.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의 메인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출발해 보면 될까요? 실증도 어려워.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는 속도를 아. 곡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어떤 내용들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제 싹 다 들어와서 이해도 다 되고 네. 무슨 말인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선생님 물어봐도 대답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렇지. 그런데 1시간만 지나면 방금 전까지 알고 있던 내용이 56%를
잊어버려요. 반을. 절반이 조금 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집에 가면 또 더 많이 잊어버려져 있고 네. 한 2, 3일 지나면 이제 한 30%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복습이에요. 복습.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건 공부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만 그 뒤에 따라 붙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복습을 하는 애들은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밖에 안 하거든요. 네. 나머지 아이들은 복습을 안 해요. 시험 때 가서야 지난달에 뭐 배웠었는지 지지난달에 뭐 배웠었는지 이제 복습하려고 하니까 이건 거의 처음 공부하듯이 다시 공부를 해야지만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올라오니까 내신 준비를 한 3주를 해도 공부할 게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근데 선생님 지금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한 가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은 아까 자기가 이제 이 내용을 안다고 좀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복습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거 알아 하면서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아는데 왜 계속 해야 돼 하면서 그런 반복되는 학습을 일단 안 하려고 하는데 복습을 한다는 거는 그냥 엄마가 시키든 뭐 선생님이 시키든 자기가 그게 해야겠다고 느끼겠든 그냥 하는 애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바꿔요? 일단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면 아이가 나 이거 아는 거야 그래 버리는 거잖아요. 요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창성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읽었던 책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내가 모르는데 보자마자 그냥 다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 이거 공부했었는지 몇 가지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떠오르니까 이 전체 내용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에 텍스트를 딱 보니까 그래 이거 있었어 내가 옛날에 이거 배웠어 라는 게 그냥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지 실제로 이 정보가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 이걸 물어보면은 그걸 답으로 떠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의 공부가 안 됐는데 있어요. 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제 얼굴을 아마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못 그렸겠지만 네. 보니까 저 사람 지난번에 봤던 맞아요. 사람이야 기억이 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공부할 의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복습하는 방법을 알아야겠네. 복습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마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 없을 네. 거예요. 근데 이런 하찮은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또 정전 부부 어머님들을 만나러 온 건 아닐 테니까 오늘은 이 복습이 아이들이 안 하잖아요. 네. 그 이걸 잘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복습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이 들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원래 우리가 그냥 아는 방식대로 복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이만큼 걸릴 거예요. 네. 그 시간을 최소 10분의 1로 줄여드릴게요. 진짜요? 최소 10분의 1이고요. 그게 될까요? 아는 방법이 아닌데? 사기꾼 돼서 온 거 아니야? 아닌데, 저 말- 사기꾼 돼서 온 거 같은데? 일단 들어보자. 그럼 지금 빨려 들어보고 들어간다. 판단하겠습니다. 최소 10분의 1이고요. 정말 빠른 경우에는 100분의 1까지 갑니다. 아이, 됐어. 접어. 아니 됐고 이 부분을 그냥 아이랑 같이 보세요 여러분. 요걸 또 우리 애들한테 또 설득하려면은 안 접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냥 그래? 딱 요 맞아요. 때부터를 이제 애들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이거 되면은 정말 대박인 거잖아. 우리 애도 딱 이 부분부터 들려주자고. 좋아요. 가장 예시로 들기 좋은 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또 수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학 과목을 가지고 복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잘 들어요. 자,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거 머리를 잘 써야 되잖아요. 네. 내가 봤던 것들을 또 생각을 떠올리거나 혹은 예전에 기억했던 것들을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누군가 물어보면 그 기억을 떠올린단 말이죠. 이 과정을 인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이제 작업 기억이라는 공간을 사용한단 말이죠. 단기 기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가 짜면서. 듣기도 하고 봤던 책들을 다시 보면서 기억을 떠올리기도 할 네. 거예요. 그때 이 작업 기억 용량은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되게 작아요. 근데 이 공간을 내가 최대한 가장 이로운 쪽으로,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쪽으로 사용하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학 문제를 풀 때 네. 내가 한번 풀었던 문제예요. 그 문제를 원래는 문제를 읽고 요렇게 해서 답까지 나오고 계산도 해서 답이 3 나왔네. 채점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3이 맞았네. 네. 그럼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한 문제 푸는데 보통 1분, 2분, 3분 이 정도 걸릴 테니까 네. 복습하는 시간이 그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스웰러라는 사람이 인지 부화 이론, 조금 어렵습니다. 인지 부화 이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작업 기억 용량이 굉장히 부족하니 이 공간을 가장 효율적인 공간에 많이 쓰고 불필요한 것들은 쓰지 마라 라고 하는 이론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계산해서 답을 맞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쵸. 내가 배웠던 수학적인 개념과 공식과 원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올 것인지,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 전략을 떠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쵸. 두 번째는 전략을 떠올렸으니까 나는 그 방법대로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연산, 그쵸. 계산들만 반복해 나가게 되면 답이 나온단 말이죠.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략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 전략 떠오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걸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지, 아, 이 문제는 이 공식, 이게 딱 떠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전략 떠올리는데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것도 습관이 돼야겠네. 그래서 전략을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전략이 빨리 떠오르면 나머지는 계산만 그쵸.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이 1시간 뒤에나 떠오르면 네. 이 문제는 시험 때는 못 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보자마자 그 전략이 떠오르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전략을 문제를 보자마자 빨리 떠오르려면 평상시에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문제를 보고 전략을 떠올리는 연습을 많이 그쵸, 하는 게 그쵸, 중요하겠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복습의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지 않아도 문제를 보고 전략을 떠올리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100분의 1로 주네! 그쵸? 줄어! 봐봐요.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시간이 몇 초밖에 안 걸릴 겁니다. 이미 딱 문제를 보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 문제는 안 풀고 해설만 보고 내가 푼 방식대로 문제가 전개가 됐으면 이거 내가 풀었으면 나도 이렇게 풀었을 거야 라고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맞췄다고 하고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거 하나하나 다 식쓰고 같은 문자를 계속 어쨌든 쓰는 걸 싫어하는데 싫어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기 싫고 짜증나고 맞아요. 시간 오래 걸리고 이거거든. 근데 또 하나 약간 우려되는 건 이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어떤 뭐 어느 연산이라든지 이런 게 훈련이 충분하게 된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 가서 적용할 수 있는 공부법이 아닌가요? 왜냐면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가 계산 실수가 자주 나오지. 일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네. 이제 이 내용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산하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연산을 많이 하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1 곱하기 3이 어떻게 숫자를 배열해 놓고 어떤 순서로 계산하면 되는지를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개념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아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는 과정을 우리는 인출이라고 했거든요. 인출은 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아이가 인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알아볼 수 있냐, 그쵸. 혹은 나는 판단이 불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명시적 인출과 암묵적 인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 인출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말로 설명하거나 대답하고. 아니면 손으로 풀어서 답을 맞추거나 이런 것들은 명시적 인출이에요. 네. 근데 암묵적 인출은 생각만 해봐 그러면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묵적 인출만 해도 인출 효과가 똑같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훈련을 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난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 효과가 검증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이 복습이라는 게 공부할 때처럼 네. 뭔가 좀 나에게 좀 부담도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면 복습이라는 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가뜩이나 오늘 학원 숙제도 많고 오늘 학교에서 맞아요. 배운 것도 많은데 네. 언제 내가 어저께 배운 거 그저께 배운 거를 언제 또 복습을 하고 있겠어요. 네. 그리고 복습은 대체적으로 숙제를 잘 안 내줘요. 네. 그러니까 복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순전히 선택이지. 의지에 달려있지. 네. 선생님이 내준 숙제만 해도 물론 버거워. 그것도 복습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숙제만 해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복습을 안 해요. 그래서 복습을 안 하는 친구들에게 하게 하려면 첫 번째로는 복습이 굉장히 쉽고 간단해야 돼요. 아, 그래서 복습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니라서 그냥 네. 내가 습관만 들이면 복습이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가 일단 그렇네. 필요하고 해서 복습이 아이들이 할 때 굉장히 좀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한번 복습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면은 아이들이 안 하려고 안 하니까 하겠죠. 그냥 한 과목 복습할 때 한 10초, 20초 정도만 복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복습의 빈도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이 복습하는 시점도 그냥 내가 별도로 집에 가서 책상 펴놓고 수학 숙제하기 전에 복습 시작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공부의 시작 혹은 끝났을 때 그냥 간단하게 페이지 한 번 더 넘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원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맞췄어.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때 오늘 배운 게 핵심 공부 4가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 있었지 하고 한번 읽어보고 생각만 해봐도 괜찮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방에서 나올 때 이때 요런 거 있었지 한번 보고 넘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 학습은 머리를 적극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효과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의 원칙을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템포의 복습이 일어나면 네. 좋다. 네. 두 번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수시로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수시로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초니까 그냥 눈으로 페이지 넘기면서 이거 중요했었지, 이거 중요했었지. 선생님 이거 지난번에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 이거, 요거 넘기고 요거. 그리고 그냥 오늘 수업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바로 수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지난 시간에 뭐 네. 했지, 오늘 뭐 하고, 자 오늘 뭐 할 거야, 자 책 펴 이러고 있을 때 나는 책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약간 수업이랑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이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넘기고 하는데 시간 10초, 20초면은 충분히 하루 수업한 내용들을 다 복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진짜 하기만 한다면 대박인데, 진짜. 습관만 들이면 되는데 이 습관을 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처음에는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 지난 이거. 시간에 뭐 배웠지? 자, 오늘 수업 끝나면 책 덮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 끝났죠? 그럼 선생님 나가기 전에 내가 오늘 처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늘 이거 오케이 하고 책 덮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예 각 잡고 딱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보자! 이러면 애가 당연히, 나 알아! 이럴 테니까,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자, 앞에 이렇게 책 넘기면서, 자,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방정식 뭐 요 정도만 하고서 그냥 넘기는 이런 걸 이제 애초부터 엄마가 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안 하면 찝찝하게 만들면 합니다. 왜 맞아. 밥 먹고 양치 안 하면 편한 사람도 있지만 뭔가 입이 그쵸, 좀 그쵸. 불쾌해 찝찝해가지고 가글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찝찝하다는 느낌을 내가 인지하기 시작하면 네. 지금 이 기분이 찝찝한 거야. 공부가 일단 하긴 했지만 이걸 내가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약간 기분이 찝찝한 그쵸. 거예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보면은 그래 오케이 이런 내용들 맞아 이제 다 기억났어 이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그 10초 동안 잠깐 복습하는 게 네. 1분 동안 양치해야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이 개운함을 가져오는 것처럼 아이가 이걸 해야 기분이 그냥 편안해지게 만들기만 해주면 아이들은 알아서 습관으로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아니, 이게 진짜 이거 효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이거를 함께하는 또 무료 챌린지를 우리에게 또 제안을 진짜?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습을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복습을 빈번하게 한단 말이죠. 왜냐면 문제를 눈으로 풀 거잖아요. 특히나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집은 뭐 3번 반복해서 풀어야 된다, 오회도고 돼야 된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특히나 이게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자주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채점을 할 때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찍 긋는 채점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만 풀고
또 맞췄을 때 내가 두 번째 풀어서 맞췄다, 세 번째 풀어서 맞췄다. 왜냐면 내가 눈으로만 복습할 거니까 한 시간에 10문제 풀어서 복습할 걸 한 시간에 100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럼 그쵸. 복습의 양이 많아지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기존처럼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찍 긋는 채점법만으로는 내가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이 방법들을 잘 떠올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록해 둘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틀린 걸 또 무의미하게 또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몇 번 생각을 떠올려 봤고 그때마다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기록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저 그냥 수학 공부할 때 저는 이 방법이 그러니까 눈으로만 문제 푸는 걸 저는 이게 공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냥 그때부터 알아서 했던 건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박사 들어왔을 때 네. 이게 논문으로 검증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론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와 이게 이렇게 맞았구나. 연구가 되어 있었네라는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학부모님께 이 방송 보신 학부모님께 공개해요? 특별히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요? 네. 와, 대단한데? 어떤 거죠? 아니 이게 아무리 뭐 스웨덴의 그 박사님이 했다고 하는데 알겠는데 사실 약간 반신반의하기도 해. 진짜 눈으로만 봐서 그게 공부가 될까? 오히려 공부 습관이 더 잘 안 잡히진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도 들긴 하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채점을 할 때 보면은요, 이제 번호가 있다고 볼게요. 네. 맞으면은 동그라미 치고, 틀리면 찍 긋고, 네. 동그라미 치고 찍 긋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틀린 것들은 다시 풀어볼 테니까 다시 풀어봐서 맞추면은 뭐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기도 네. 하고, 어떤 또 그렇게 해요? 틀리면은 이렇게 긋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만약에 다시 풀었다고 했을 때 채점을 더 이상 앞쪽에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이 문제를 두 번, 세 번 풀 때까지는 이렇게 커버가 되지만 만약에 틀린 문제들은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어봐야 된단 그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채점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 한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찍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수학 문제를 풀고 맞으면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네. 이렇게 맞으면 점, 틀리면 마침표를 찍을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서 저는 작은 원을 그렸어요. 이렇게. 오히려 틀린 걸. 네. 예. 그러면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3번과 4번이에요. 네. 그러면 3번을 풀어요. 또 틀려요. 어. 4번을 풀어요. 맞았어요. 그럼 가운데 점을 찍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두 번째까지 풀었는데 또 공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네. 3번이에요. 3번. 3번 또 풀어요. 또 또 틀려요. 틀렸어. 관역이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풀었을 때 맞추면 마침표 들어가는구나. 어디에? 가운데. 가운데. 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때가 됐습니다. 네. 이 페이지를 공부할 거예요. 3번만 보면 되죠. 그쵸. 3번만 보면 되죠. 왜 잘 보이죠? 왜냐면 여러 번 틀릴수록 동심원이 점점 커지니까 눈에 잘 떠요. 재밌다. 그리고 맞추면 2번 옆에다 찍는 거예요. 어. 근데 만약에 틀리면 예를 들어서 또 틀려. 만약에 틀리면 네. 한 번 틀린 문제는 또 틀리기 굉장히 맞아요. 쉬워요. 그래서 또 틀리면 또 동그라미. 이렇게 아, 그 옆에다가. 또 요렇게. 야. 요렇게 맞췄다 요렇게 4번도 시간 나면 또 한번 볼 만하겠죠. 네. 왜냐면 한번 틀렸었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재밌다. 또 틀리면 틀렸어. 희한하게 네. 한 번 틀리면 또 틀려. 틀려요. 네. 왜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순간적으로 기억에 의존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 보면 아 그때 풀었는데 아 그때도 틀렸는데 아 이거 뭐였더라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저는 고등학교 때 몇 개까지 갔어요? 야, 그렇게나 많이 풀 때는 복습을. 한 문제로 25번. 와. 왜냐면 풀 때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와, 하면 진짜. 그렇구나. 근데 나 이거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어쨌든 틀려도 동그라미니까 기분이 안 나쁘네. 아니 내 입장에서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짝짝 거져 있는 거는 또 쳐다도 하기 보기 싫은데 싫지. 이거는 왠지 관역 마지막에 좀 찍고 싶은 욕망이 생기네. 그렇네. 그리고 이 방법의 특징이 네. 이 문제를 몇 번 풀었는지 풀었을 때마다 한눈에 맞았는지 보이니. 틀렸는지가 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처음에 풀었을 때 틀렸다, 두 번째도 틀렸다, 세 번째도 번째 틀렸다, 풀렸다. 네 번째 맞췄다, 네. 다섯 번째 틀리고, 여섯 번째 틀리고, 일곱 번째 틀리고, 여덟 번째 맞추고, 아홉 번째 맞추고, 열 번째 맞추고, 열한 번째 맞추고. 그래서 내가 몇 번 풀었고 풀었을 때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기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틀리면 많이 틀릴수록 눈에 더 잘 띄게 되고. 그쵸. 그래서 채점 방법을 우리가 굳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렇게 하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푼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까지 해놓을 수 이거 있으면 시험 볼 때 복습할 때는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또 노하우 쌓일 거 아니에요. 예를 네. 들어서 5번 안에 맞췄던 거는 그래도 내가 시험 볼 때 기억이 나더라. 나만의 데이터가 또 쌓일 거 그렇죠. 같아. 그렇네. 그러면 이거 솔직히 책 한 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자 6개 틀린 것만 보자 하면 진짜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걸 안 해놨는데 찍찍찍찍 그어놨으면 솔직히 야 이거 복습 언제 하면서 짜증나 또. 때려치게 돼. 맞아요. 네. 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되게 중요하지. 결국은 근데 그 과정까지 가게 만드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지. 맞습니다. 이걸 맘만 먹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게 습관화 되면은 뭐 이제 슬슬 서울대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네.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네.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 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10주 동안 진행되는 공부법 챌린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알려주고 그 방법을 자기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10주. 습관으로 만드는데 10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매일매일 공부법들을 신청하고 인증하고 서로 독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혼자 하면 힘든데 맞아. 여럿이 하면 그래도 좀 쉽단 말이죠. 네. 그래서 챌린지 형태로 한번 이번에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진짜 할게요, 선생님. 진짜. 지난번 사실 일찍 일어나는 거는 나는 진짜 못하겠더라고.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오늘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아, 입술 다 오. 터져나갈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괜찮겠어요 진짜? 네, 괜찮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초등부 그룹, 뭐 중등부 그룹 이렇게 좀 다 있나요? 초등, 중등, 고등 모두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런데 초등이든 고등이든 네. 그냥 공부하는 방법이 주먹구구식이었단 말이죠. 그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은 초등이나 고등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3학년은 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최소 연령. 3학년부터 한 3, 4학년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초등 이제 3, 4. 보통 한 3학년 정도가 아이들이 발달 기준에서 한번 마디를 짚는 부분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3학년이면은 이제 한 단락이 끝나고 네. 4학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봐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발달 속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빠르면 3학년, 2학년 때부터 늦으면 5학년, 6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과 4학년의 선 하나 긋고 이제 이 선을 우리 아이가 조금 빨라 그럼 당기고 조금 늦어 그럼 뒤로 밀어도 괜찮아요. 아까 네. 3학년인데 뭐 나눗셈 하는데 곱셈 하는데 이거 이렇게 막 맘대로 이런 거 좀 네. 걱정하시잖아요. 너무 걱정돼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때는 숨만 쉬어도 괜찮습니다. 아.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여보 다행이다. 왜? 우리 살았어. 아직 아이를 구제할 방법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이제 3학년 이제, 그러니까 3월생이니까 사실 지금 빨리 들어도 돼. 근데 이것도 그럼 아침 일찍이죠,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요일 날 저녁 때 할 겁니다. 일요일 저녁이요? 됐어. 근데 어쨌든 그 앞에 안 쳐다만 놓으면 그다음부터 선생님이 알아서 다 잘 구워 삼는다는 알아서는 거죠? 제가 하죠. 저희는 못 구워 삼거든요, 네. 이제. 네. 오, 일요일 저녁 한 몇 시쯤? 7시 전후에 아.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일요일 저녁에 그러면- 맨날 핑계고 보여주잖아. 맞아요. 핑계고 재밌죠. 런닝맨 재밌고요. 그러면 혹시 이 챌린지를 하게 될 오. 경우 뭐 대충이라도 뭐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실 구체적으로. 수 있어요? 하나는 큰 틀에서 이제 수학 파트에서 하나가 진행이 되고 네. 하나는 전 과목, 특히나 이제 암기 과목 위주로 이제 와. 공부하는 방법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거고 네. 오늘 잠깐 다뤘던 그 10배 빠른 복습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전 과목 공부할 때 다뤄지기도 하지만 수학 공부할 때도 한번 언급이 되기는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요거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이렇게 해서 복습 자꾸 이제 뭐 한 10초씩 눈으로 보고 여러 번 반복하는 복습법을, 공부법을 익혀요, 네. 얘가. 근데 원 공부도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떡해? 눈으로만 푸는 거. 네, 예를 들면 맞아요. 독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 지금 긴 줄글을 읽는 거를 연습해야 되는데 이것도 읽기 싫어서 약간 한 번 보고 샥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두 가지는 그리고 실제 이번 챌린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거나 줄거리를 읽을 때 중요한 내용 밑줄 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중요한 내용을 밑줄 쳐놓으면 나중에 그걸 보면 내가 밑줄 이때 외쳤는지가 기억이 나거든요. 유창성 착각이라고 지난 네. 방송에서 다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화이트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 내용을 보면 정작 중요한 내용은 화이트에 가려져 있잖아요. 아예 퀴즈처럼 네. 지우라고요? 네. 오. 지워버리면 내가 이 책을 볼 때마다 답이 뭔지를 떠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생각이 안 나면 파내야지. 긁다가 책 찢어져. 또 사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냐면
화이트를 칠해놔도 걱정 안 해도 괜찮은 게 네. 형광된 게 비춰보면은 보입니다. 아. 뒤에서 보면은.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좀 귀찮으니까 지우기 전에 페이지 하나 넘긴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하단에 여백이 조금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지운 것들 순서대로 옮겨 적어 놓으면은 혹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면 한 페이지 넘기면 오른쪽에 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하게 되면 책 읽는 것도 중간에 빈칸이 있으면 사람들은 중간에 뭔가 빠져 있는 걸 못 참아요. 그쵸.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려고 할 거예요. 아, 뭐지? 넘기면 아, 맞다 이거.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이것만 여러 번 반복해도 공부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한테 스며들듯이 10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많아요. 네, 엄청 맞아요. 많은 유튜브들 실천이 중에서 문제죠. 유튜버들도 공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뭐 사시도 합격할 수 있고 뭐 의대도 간다, 뭐 1등 한다, 엄청 많은 방법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갖다 놔도 우리 애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시키려고 했더니 엄마는 잔소리하게 되고 아이랑 싸우게 되고 사이만 멀어진단 말이죠. 그럼 엄마 빠질 게 유튜브 봐봐도 안 보지 또. 그쵸.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같이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 하게 되는 것들을 아이를 먼저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 방법들을 제가 잘 아이들을 구워 삶아서 아이가 이 방법을 적용하게 하고 좋았어요. 했으면 칭찬해주고 네. 성취감 느끼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신나서 또 하고 아이. 네. 아니 근데 이러다 10년 후에 뭐 또 신흥 종교 만들고 아니 사람을 이렇게 홀려버리면 갑자기 난 이제 어. 엄마 아빠한테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어 이러면서 집 나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빅플랜 아니죠? 나 김성태 네. 박사님 밑으로 들어갈 거야 막 이러는 거 아니겠지? 야 진짜 아니 나는 지금 우리 엄마 맨날 늦게 일어나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막 이러면 나는 근데 오늘 좀 선생님 보면서 진짜 반성한다. 아니 왜냐하면 오, 아까도 아, 말했지만 물론 강의는 잘하셨겠지만 이 방송 스킬이 맞아 솔직히 말해봐요. 어떻게 준비하고 복습하셨어요, 왔어요? 그날? 늘 지난번하고 방송 다르게. 보면서 아. 자기 전에 정전부 보면서 아, 그리고 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영어 단어를 네. 우리 옛날엔 진짜 다 하나하나 맞아요. 쓰면서 네. 외웠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잘 외워진다고 해서. 근데 요즘 애들은 보니까 그냥 한번 쓱 보고 외웠어 하고서 그냥 가더라고. 근데 뭐 그게 완전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곧잘 맞아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네. 좋다고요? 네. 그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것도 네.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는데 얼마나 많이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얼마나 많이 손으로 쓰면 쓸수록 단어가 잘 외워지는지는 아주 쉽게 실험을 할 수가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난이도의 단어들을 여러 개를 두고 이 단어는 3번만 써보는 거예요. 이 단어는 6번만 써보는 거예요. 네. 이 단어는 9번만 써보고 이렇게 해서 3번부터 27번까지 무려 10단계로 나눠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잘 외워지나라는 것들을 실제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 번 되뇌이고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스터디 공부, STUDY 스터디 공부 써보기도 하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잘 외워진다고 한다면 3번 되뇌이거나 3번 써본 사람보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단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가 나와야겠죠. 그쵸. 똑같은 시간 공부했다고 네. 한다면. 그쵸. 근데 연구 결과는 3번이나 27번이나 똑같아요? 성적 차이가 없어요. 그럼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중얼중얼거리면서 많이 써보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물론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다양한 감각기관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도 내보고 네. 손으로도 한번 써보는 건 좋은데 안 써보는 것보다는 2-3번 써보는 건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막 10번씩 20번씩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빽빽이 했었잖아 옛날에. 그쵸. 그래, 깜지 빽빽이 쓰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 오죽하면 깜지를 계속 그렇게 썼겠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얘기했었죠. 한의사 된 친구 있는데. 아, 그거 안 궁금해요. 그 한의사 친구 얘기는 이제 아니 그만해요. 필기 안 하고 눈으로만 봐서 얘 공부 안 한다 생각했는데 걔 공부 진짜 잘했었거든. 머리가 좋아서 근데 그런 거 아니었을까?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 정리하고. 중요한 것은 영어 단어 외울 때도 가장 빠르게 외우는 방법은 그리고 가장 한 번 외운 단어도 오랫동안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어를 짧은 것은 한 3번만 속으로 한번 외워보고 스펠링도 한번 생각해보고 손으로 한 2-3번 써보고 그 다음 단어로 그냥 넘어가요. 네. 그 다음 단어로 바로 넘어가요. 네. 스펠링이 좀 길고 조금 뜻도 복잡하면은 소리도 좀 복잡하고 그러면은 한 4-5번으로 횟수만 늘리면 돼요. 근데 그 정도로 하고 바로 뜻을 접어버립니다. 네. 단어만 보이죠. 눈으로 보고 단어 보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건 기억이 안 나는 표시, 이건 기억이 안 나는 표시. 그래서 한 번 외웠으면 한 5분이면은 금방 여러 개 단어들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40개 단어 외우는데 5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세 번씩만 이제 리피테이션 하면은. 근데 5분 정도 외웠잖아요. 그러면 바로 셀프 테스트를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생각나는 거 안 나는 거 그러면 보통 한 40개 단어를 처음 외우게 되면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되면 그중에 한 10대 개밖에 네. 기억이 안 나요.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죠. 네. 이걸 그냥 표시만 해두는 거예요. 아까처럼 네. 좀 찍고. 관여. 그리고 다시 펼쳐보고 다시 한번 이거 뭐였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테스트. 이 테스트를 4번만 반복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40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이 단어를 완벽하게 다 외울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4번의 짧은 테스트를 눈으로만 시행을 했잖아요.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배운 내용의 거의 80%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쓰지 않아도 진짜로 기억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더 효율적이네. 근데 우리가 막 단어를 많이 써보기도 하고 외워보기도 하고 하는데 테스트는 한 번만 봤어. 그러면 이 친구는 일주일이 지나면 한 20점밖에 안 나와요. 다 잊어먹는 거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일주일 지나면 한 20, 30%밖에 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냥 완벽하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의 실험을 똑같이 본인도 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쓰는 거에 집중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맞아요. 나중에는 계속 눈으로라도. 그리고 이게 또 쓰면서-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쓰면서 딴 생각하잖아요. 맞아. 그쵸. 손을 쓰고 있는데 빨리 끝내거나 밥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요즘 노래 들으면서 쓰고 앉아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지루하니까 이상한 습관을 자꾸 만들어. 음악을 들으면서 자꾸 연산을 하겠대. 그러면 오히려 그 외우면서 하는 걸 좀 더 장려하면서 올바른 공부법으로 유도하는 게 더 낫겠구나. 여기서 포인트는 많이 쓸 필요 없다, 많이 되뇌일 필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내가 자꾸 기억을 떠올려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계속 머리를 자극하게 되면 기억이 잘 만들어집니다. 와. 저 그거 궁금해요. 지금 근데 얘기해주신 이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마다 이게 잘하는 게 달라서 능력치도 다르고 약간 단기 암기력이 좀 좋은 애들한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왜냐면 질문이다. 이걸 해도 막 안 외워지는 애들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나 암기 진짜 못하는데. 암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뭐 선천적으로 뭔가 방법을 타고났을 수도 있고 네. 원래 그냥 암기 능력이 보통의 친구들보다 더 높을 수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암기 능력이 높은 것과 낮은 거랑 관계없이 암기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단어를 그냥 한번 눈으로 쭉 보고 뜻도 봤어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한번 뜻이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안 써봐도 괜찮아요. 생각만 해보는 겁니다. 혹은 뜻만 보고 그 단어가 뭐였는지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이 방법을 되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는 게 필요한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3번에서 한 4번 정도 하면은 눈에 띄게 단어 외우는 정도가 그리고 이 외운 것들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머리를 써가면서 공부법을. 맞아. 머리를 안 쓰면 몸만 계속 고생하는 거야. 뇌에 남는 건 없으면서. 여기 막 파일 때까지 쓰고 그랬잖아, 네, 어릴 굳은 살 때. 나 비밀 얘기 하나 해도 돼요? 뭐야? 저 사실은 저도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1년에 45,000원 냈더니 매일매일 영어 그 BBC에서 하는 팟캐스트 네. 그거랑 단어를 보내줘서 네. 일주일 지금 됐거든요. 그걸 하고 있었다고요? 나 3일치까지밖에 못 외웠거든. 원데이 원메시지 하고 있었거든 내가. 이거 한번 선생님 방법 어른들도 한번 같이 좀 맞습니다. 해요. 예. 네, 오늘 참 정말 김성태 박사님한테 또 한번 네. 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이자 앞으로 네. 우리 아이들은 난 박사님한테 걱정인 게 아까 맡겨야겠다. 2,000명 몰려가지고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번엔 한 10,000명 갈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한번 해봐가지고 방법을 알아서 알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 좀 신청해서 우리 아이도 이번에 시킬 거예요? 해야죠. 이제 내 말은 안 듣는다니까요. 이제 안 먹힌다고요. 좋습니다. 말이 길어지려고 하면 엄마 알았어 막 이래요. 예. 물론 챌린지도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지만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막 써야지 또 우리 부모 눈에 보이니까 이것만 맞아. 공부라고 좀 착각했던 제 자신도 좀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막 애한테 왜 공부 제대로 안 하냐 그러고. 근데 아이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눈으로 외우고 가도 자기만의 또 뭔가 노하우가 생겼는지
다 맞아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좀 오히려 잘했다 칭찬을 해줬어야 된다는 걸 맞아요.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뭐 좀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었던 게 사실 옳았는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옳은 방법인지 혹은 잘못된 방법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하고 판단해 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대체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그냥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게 공부 안 하면 혼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눈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네. 딴 생각한다거나 너 왜 맞아. 공부 안 해? 너 왜 수학 문제를 풀 때 손으로 써서 풀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의 올바른 방법을 막고 해치는 있는 건 아닌가? 거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는데 아이한테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못했는데 그 공부를 잘했다고 착각하면서 아이를 가르쳤던 내 자신을 또 반성을 합니다. 네, 오늘 진짜 어쨌든 오늘 많은 걸 깨닫고 간다, 진짜. 네, 공부하기 전에 공부해야 할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이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또 챌린지 많은 분들 또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성태 박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그치? 달라, 그래. 달라요. 다르다. 그리고 혼자 그렇게 얌체처럼 뭐 공부하고 있지 말고 애랑 같이 해요. 왜 애랑 있을 땐 계속 아니, TV 보면서 혼자 뭐 영어 단어 요즘에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 네.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요즘에 이제 제 인생을 좀 되돌아보고 있었거든요, 혼자. 네. 저는 요즘에 좀 고독에 빠져 있고 아니, 일이나 열심히 해요, 진짜. 이게 확립이 되면 제 일도 쭉 또 차고 나갈 겁니다. 아셨죠? 네. 뭐지? 갱년기인가? 갱년기 같죠, 여러분? 자, 이맘때 오거든요, 남자 갱년기. 여러분 부부여도 혼자서기, 홀로서기를 할 줄 알아야 우리 말년이 편안할 거예요.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과 재밌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